껌껌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사망사고는 거의 제일 마지막쯤에 하는데요. 오늘은 제일 처음에 이 영상은 사망사고입니다. 오래된 영상이에요. 2019년 9월 영상입니다. 근데 블랙박스가 무진장 껌껌합니다. 어두워요. 옛날 블랙박스 같아요. 잘 안 보입니다. 사고 자체가 잘 안 보여요. 보시죠. 왕복 2차로 도로. 저 불빛 하나 보이는데 불빛이 갑자기 넘어오네요. 아우, 불빛이 갑자기 넘어와요. 저 중앙선이 있어요.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요. 중앙선 건너편에서 불빛이 있어요. 불빛이 쭉 중앙선 건너편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넘어옵니다. 지금 이 불빛은 뭘까요? 지난 9월 15일, 2019년 9월 15일. 사고 지점 부근은 민가가 많지 않은 시골길이라 어두웠습니다. 제한속도 60입니다. 근데 60 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습니다. 시골 마을길입니다. 근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의료용 스쿠터를 탑승한 할머니의 무단횡단으로 사고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의료용 스쿠터는 보행자로 규정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남자친구가 운전하고 여자친구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변호사님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4년 전에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쿠터의 모양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답변했는데요. 한 2분 정도 되는데 잠깐 보실까요? 옛날에 제 모습입니다. 4년 전 모습입니다. 4년 전 의료용 스쿠터 잠깐만요. 지금이랑 비슷한가요? 예. 자, 그 당시 화면 전체 같이 보시죠. 지금 비교하시면 보시죠. 의료용 스쿠터 이 불빛이요. 이 불빛이 이때, 지금 넘어오네요. 넘어오는 건 이때. 그 전에는 이쪽으로 오다가 이때 중앙선 넘어오는 겁니까? 그렇다면 불박차 입장에서는 컴컴한 밤에 오토바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넘어오면은 이걸 피할 수 있을까요? 과속은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하면 속도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 스쿠터가 어떻게 생겼나요? 그 비슷하게 생긴 거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저 스쿠터 속도가 얼마나 나는지. 단순한 의자차는 사람이 좀 빨리 걷는 정도죠. 근데 저게 의료용 스쿠터로서 오토바이처럼 속도가 시속 예를 들어 한 20km 간다. 맞은편에서 오다가 휙!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저는 저 스쿠터의 속도에 따라서 어쩌면은 스쿠터 100%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형사합의하지 않더라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하려고 너무 노력하고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 스쿠터가 맞은편에서 오다가 포인트는 맞은편 길에서 이렇게 오다가 픽!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한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쿠터의 속도가 중요하죠. 그리고 스쿠터 속도는 지금 이 자료가 모릅니다. 그 스쿠터가 어떻게 생긴 건지 찾아서 좀 올려봐 주세요. 형사합의하러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불박사 속도 다 나오고 저 스쿠터의 속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형사합의를 할 건지 말 건지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게 제 모습은 근데 이때가 더 낫죠. 네, 지금 살이 붙어갖고 살이 많이 쪘어요. 제가 4년하고도 3개월 전인데요. 저 때는 제가 상당히
무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2019년도만 하더라도 저는 그때는 형사사건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로지 피해자 측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만 진행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요거는 무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는 글쎄요,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당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형사사건을 맡기 시작한 게 2000년도에 한두 건 맡았나요? 2021년도에, 2000년도부터, 이제부터 우리도 형사사건을 2000년도에는 거의 없어요. 2021년도부터 맡은 것 같아요. 2000년도에 하나 맡았나? 2021년도부터 맡기 시작하고, 그러다 2021년도에 형사사건 맡았는데, 제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운전정범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일 좋은 결과인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운전자범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작년에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레이 나왔는데 이건 그 이전입니다. 저는 여기서 스쿠터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스쿠터의 모습이 올라왔어요. 네. 여기 보면요. 이게 아까 형사합의 굳이 그렇게 형사합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한 것은 그 이유는 유족들이 과속했다고 인정해라. 과속했다고 인정하면 우리가 합의해 줄게. 근데 과속하지 않은 걸 어떻게 과속했다고 그래요? 속도는 도로교통법에는 분석하면 나올 거고 형사합의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네, 결과가 올라왔어요. 결과가 스쿠터의 모습. 네. 요청하신 글 스쿠터는 이런 스쿠터래요. 요거는 여기 의자차가 아니죠. 의자차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없어요. 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모컨 눌러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는 오토바이나 마찬가지죠. 사발이 오토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경황이 없어 사고 당시에 갑자기 물체를 발견되었을 뿐 그 진행 경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출동한 보험사 측에는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서 그려주신 이쪽으로 중앙선이 있으면 이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요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 대각선은 무단횡단이구나. 처음에는 똑바로 오고 있었는지 건너왔는지 그걸 모르셨대요. 현장 정리 후 지구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진술서 작성 시 사고 현장 약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의료용 스쿠터와 최대한 비슷하게 보이는 이미지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 모델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의료용 스쿠터는 통상 최대 시속 10에서 13km 더 빨리 가던데요. 예, 저거 10에서 13이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빨리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천천히 조깅하는 속도. 사람이 시속 10km로 뛰면 무지장 빠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 뛰는 속도보다 저 무지장 빨라요. 일반적으로 그 의자차요. 의자차는 5에서 6km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의료용 스쿠터는 의료용 전동 스쿠터죠. 예, 저거요. 의료용 전동 스쿠터. 저거는 오토바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맞은편에서 갑자기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여기서 맞은편에서 다시 보시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 보이네요. 건너편에 있어요. 건너편. 이 건너편에 있잖아요. 이 중앙선이 희미하지만 건너편에 있어요. 건너편에 있는 저게 갑자기 지금 넘어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5m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피하겠어요? 네, 불밖에 안 보이는데. 예, 부딪히면서, 예. 근데 실제는 이거보다 잘 보였을 거예요. 블랙박스는 너무 어둡습니다. 이건 블랙박스가 옛날 거거나 아니면 값이 싼 아주, 한마디로 꼬물이에요, 꼬물. 이렇게 안 보이면은 걸어 다녀야죠. 근데, 이것은 맞은편에 라이트를 밝게 켜고 오다가 갑자기 핸들 틀어 중앙선 넘으면 오토바이가 천천히 오다 갑자기 깜빡이 없이 급하게 중앙선 침범하는 거랑 마찬가지겠지요. 이렇게 주장하세요. 그러면
저 무죄여야 되죠, 무죄. 예.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소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겪은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은 막막한 마음에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드린 저로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남자친구를 대신에 여자친구가 질문하신 건데요. 이제 정답이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 불빛, 건너편 불빛, 네, 이거보다 더 잘 보인다 하더라도 건너편 불빛이, 자, 여기서요. 지금 아직 건너편이에요. 이 중앙선 기준에 건너편에 있습니다. 건너편에서 불빛이 와요. 불빛이 오는데 아직까지 건너편이에요? 건너편? 여기서 넘어와요. 그러면 요 중앙선 넘어올 때 이때쯤 요 불빛과 나의 거리가 얼마냐? 여기 제한속도 60이라고 그랬어요. 그 60일 때 저기서 막 건너오면은 내가 피할 수 있느냐? 정지거리가 되느냐? 정답은 그거 딱 하나예요. 아주 쉬워졌죠. 예. 그리고 저는 제가 답변하고 나면 그냥 좀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사망사고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게 한 5천여 건 되는데요. 네, 5천여 건. 그냥 뭐 전체적으로는 제가 2000년도부터 한 20만 건이 넘을 겁니다. 전 답변하고 나면 그냥 기억에서 지웁니다. 계속 밀려. 새로운 것도 하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저한테 뭐 이렇게 가끔 그 결과를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이 나죠. 그때가 끝이었어요. 9월 19일, 2019년 9월 19일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3개월이 지났어요. 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제. 한참 뒤에 답변을 올리게 되네요. 예. 답변을 올리게 된다는 것은 제가 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하고 또 새로운 걸 제가 또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설문조사에서 그 사건, 네, 오랜 시간 지났지만은 지금의 그 당시에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는 좀 되셨는지요? 그 사건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요? 네,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형사비는 됐나요? 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있었나요? 형사비는 얼마에 됐나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질문하는. 근데 그게 지난 제가 7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뒤늦게 답변을 올리신답니다. 지금 한문철 TV 시청하다가 생각이 떠올라서 답변해 봅니다. 예전에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답변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보행자는 80대 고령이라 사고 다음날 돌아가셨고요. 검사는 기소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차대 사람 사고 무조건 차가 잘못이지. 게다가 사망사고인데 검사도 역시 불박차 잘못이라고 기소를 했답니다. 운전자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불빛만으로는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 올 것을 예상이 못했다는 점을, 중앙선 저쪽에 불빛이 오는데 그 불빛이 갑자기 넘어오면 내가 어떻게 예상하느냐. 앞에 가고 있던 게 아닌데. 그걸 강조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해서 2심으로 넘어갔습니다. 검사는 시민방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해 뜨기 한 20-30분 전에 좀 어스름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또 해가 진다음에도 한 20-30분 동안 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보인다. 보이더라도 건너편에서 갑자기 넘어오면 그걸 어떻게 피해요. 예. 보이고 안 보이고 상관이 없죠. 중앙선 기준에 저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가 갑자기 덩 넘으면 그건 못 피하는 거죠. 그래서 항소했지만은 그러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과속 안 했다. 또 운전자 보험에서 합의금 지급된 점이 받아들여져서 최종 무죄 판결 요거는 아니고요. 합의 안 했어도 무죄입니다. 합의 안 했어도. 변호사님 의견이 그 당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벌금? 벌금은 없죠. 무죄니까. 8천만 원. 형사비용이 8천만 원 나간 모양이네요. 의자차 가격. 이것도 물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게 형사비가 됐네요. 4년 전 사건에 대해서 결과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비용 한도 1억 원. 형사비금 한도가 1억 원짜리 갖고 계셨대요. 옛날 거죠. 예.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500만 원까지 되는 그런 거였대요. 500만 원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3천만 원일 때가 500만 원이었어요. 형사비금 1억이었으면은 변호사님비는 아마 1,000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변호사님비 550만 원 지급하셨대요.
아마 1심에서 그러고 또 항소심에서 또 한번 나눠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운전자 보면서 형사비금 1억 원까지 나오는데 그중에 8천만 원에 합의하셨나요? 형사비는 검찰 단계에서 하셨나요? 1심에서 하셨나요? 그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4년 전이니까 지금은 두 분이 부부가 되셨을까요? 무죄 확정된 거 유튜브에 소개해도 될까요? 합의 과정이 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사비는 유족이 계속 무리한 과속을 주장했고요. 사망사고라 기소를 피할 수 없어 기소 후 1심 진행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분 유족분으로는 자녀가 7이었는데요. 그중에 이민한 가족들이 많아서 거기 다 인감증명 다 첨부하라고 그러거든요. 인감증명 없으면은 영사관에서 받아오라 그러는데 저는 이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민사상 손해배상이죠. 형사합의는 유족 대표랑 하면 돼요. 유족들끼리 서로 그래 해 오케이 그래 합의해주자. 그랬을 때 유족 대표랑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보험사에서는요. 몽땅 다 가져오래요. 그 인감증명 없으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안 해준대요. 그거는 좀 잘못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유족 대표랑 내가 8천만 원에 합의했다. 그럼 8천만 원에 합의했으면 내 돈으로 합의하고 달라고 그러면 보험사 나한테 줘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보험사가 유족들한테 돈을 직접 줄 때는 유족들 몽땅 다 그 인감증명 가져오래요. 만약에 자녀가 5인데 그중에 누가 한 사람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대습상속회에서 그 며느리, 손자, 손녀 다 가져오라 그래요. 이게 민사 합의하고 형사 합의 다른 건데 하여튼간 개선해야 될 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내 돈 주고 합의하기 힘들면 억지로 다 갖다 줘야 돼. 안 하면 그 보험사에서 돈 안 줘요. 규정수도 60 아니었나요? 60이었을 거예요. 예. 왜냐면 2019년도에는 지방도로 전부 다 60이었어요. 2021년도인가 2021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5030이 생겼죠. 자, 검사가 항소해서 1심에서 합의됐고요. 부서진 의자차도 실비 변상 요청해서요. 형사비용 한도에서 8천만 원과 의자차 값 250만 원, 그리고 8,250만 원에 합의한 거네요. 아이고, 이 친구가 부부가 되지 못한, 아이고. 그때 트라우마로 눈앞에서 조수석 타고 가다가 앞에서 사고 나갖고 사망하는 거 보고 2년 넘게 조수석이 못 타고 뒤에만 타신 것 같아요. 심리적 영향이 컸습니다. 무죄 확정된 것은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도 저도 마음고생은 심했지만 해결 과정에 변호사님 의견이 큰 도움이 되었고 글을 올리는 당시 저희 생각은 이런 사건이 있어서 억울했고 왜냐면 도저히 못 피하는데 또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운전자의 친구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셨군요. 그 당시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되어야만 변호사님이 지원되는 거였지만 지금의 운전자 보험은 제가 만든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에 의해서 사기 초기부터 변호사님비가 지원돼서 이거 만약 지금 이런 사건 왔으면 저 이거 검찰에서 무혐의 받습니다. 경찰에서 안 해주면 검찰에서 무혐의 받아요. 저걸 어떻게 피해요? 시커매서 잘 안 보이지만 또 멀리서 오토바이가 오나 보다 라이트 불빛 보고 근데 가까이서 10몇 미터에서 갑자기 벅 중앙선 넘으면 어떻게 피해요? 지금이었으면 전 검찰에서 무혐의입니다. 저도 2019년까지만 해도 무죄 가능성 매우 신중하게 봤었는데요. 제가 그때 왜 그랬냐면은 의자차였으면 시속 5, 6km 가면 무단횡단자? 무단횡단자 하면은 그렇다면 좀 이렇게 블랙박스가 이거보다 좀 더 눈에 보이는 더 화냈을 거고 시골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가끔 있고 무단횡단 좀 보이면은 좀 조심했어야 되고 뭐 이런 걸 감안해서 그러면은 만만치 않겠다. 다만 속도가 빠른 핸들이 달린 그러면 오토바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오토바이랑 똑같으면 오다가 쭉 넘어왔으면 제가 그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그거 설명드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사건 딱 보면은 맞아 불빛이 뭐가 보이네? 불빛이 보이면 저거는 뭐예요? 이 오토바이거나 또는 그 사발이 오토바이거나 또는 이 전동 스쿠터거나 오다가 쭉 오네 저기 오네 중앙선 넘어서 근데 갑자기 지금은 과감하게 무죄라고. 4년 전에 제가 조심스럽게 무죄 가능성 설명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과감하게 무죄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2019년도까지만 해도 무죄 가능성을 제가 매우 신중하게 봤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2020년도부터 형사사건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2021년도부터는
제가 형사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맡아서 진행하면서 무죄는 확실하게 무죄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무죄 판결 계속 받고 있고 무혐의 판결 계속 받고 있고 저는 잘못했으니까 형 깎아주세요. 이런 사건은 전 거의 없어요. 저한테는 거는. 제가 지금 진행하는 건 무죄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 무혐의 결정서가 계속 쌓이고 있죠. 그 이제는 자 이거랑 똑같은 거 지난번에 무죄 받았습니다. 네, 이거 무혐의 받았습니다. 이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질문 받았으면 과감하게 무죄로 답변 드렸을 것 같네요. 근데 블랙박스 너무 어두워서 이거요. 블랙박스 너무 꼬물이에요. 지금은 차도 바꾸셨겠죠. 이거 방송에 소개하고 화질 좋은 블랙박스를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한테 드려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이 부부의 연이 이어지지를 못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이거 화질 참 좋습니다. 한분류. 앞에 4K, 전방 영상 4K. 예,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후방은 FHD. 이거 제가 이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두 분이 아직 두 분 다 결혼 안 하시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또 연인으로 다시 만나실 그 당시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페달 블랙박스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들기는 지네시스 10 드림아이 블랙박스지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한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두 분은 지금 부부가 되셨을까요? 어제 저녁 때 지금 두 분은 부부가 되셨을까요? 참 이렇게 좀 서로 힘든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보고 좀 아쉬움이 좀 크네요. 예. 부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두 분,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고 없이 두 분께는 이 사고가, 그러니까 좀 뭐 과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모든 나쁜 것들에 대한 액땜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무죄가 2021년 제 기준이에요. 2021년 이전과 2021년 이후 예전에 무죄 나오기 힘들었던 것들이 요새 무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원의 판사들이 현실감 있게 판결해서 그렇겠죠. 또 거기에 또 제가 이게 무죄여야지 이게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무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죄라는 판결들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것도 뭐 조금은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 번 해결해주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지금 소개합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네, 사고 나서 경찰서 조사받으면 무섭잖아요. 불안하고.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처음에는 변호사 선임비를 대주지 않았고요. 나중에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대줬어요. 하지만 그 변호사 선임비 언제부터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그런데 그 변호사 선임비는 우선 내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갖다 줘야 돈을 내줘요. 돈이 없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보름씨, 로드킬 사고 많이 보셨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보상받아요?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로드킬 사고뿐만 아니라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많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운전자는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보장까지.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1644-0070 1644 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